토플은 그런 사람은 안 봐도 돼. 야, 그러면 나는 몇 학년에 도대체 토플을 준비를 해야 되냐? 안 된다 라고 요즘에 많이 명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원서 쓸 때 곤란해진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오늘 비디오를 선글라스를 안 썼어. 선글라스 쓰고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원서들을 쓸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토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플 시험은 도대체 누구는 봐도 되고 누구는 안 봐야 되고 나는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출발! 자, 토플 시험은 꼭 해야 되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나는 한국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학교를 지원을 할 때는 인터내셔널 학생의 입장에서 지원을 하면 토플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놓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언어 능력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에 와서 1학년 수업을 이해를 하고 쫓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 자료도 되지만 나중에 원서를 쓰실 때가 되면은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중에 반은 토플을 무조건 필수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반은 자, 토플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옵셔널인데 안 넣을 거면은 그거 말고 AP 과목을 몇 개를 내든지 SAT 리딩이 700점 이상이든지 그럼 우리가 알아서 그걸로 대체 해석을 하겠다, 이런 조건들을 달아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교 리스트를 토플 따위를 보고 안 보고로 학교를 빼고 더 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하고 싶은 전공이 있는 학교로 지원을 하는 거지, 토플은 그냥 봐버리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학교 리스트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토플은 미리 해결을 해놓는 게 나중에 골치 아파지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토플은 몇 점까지 하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학교들이 웬만한 한 30편 안짝의 종합대학교들은 한 100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비디오에 초점을 맞출 때는 상위 한 5, 60위권 종합대학교 안짝에 대한 기준치를 주로 이런 비디오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면 한 90점에서 100점이라고 하자고요. 대학교마다 다 좀 점수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요즘의 특징들은 어떤 학교들은 92점 미니멈이다, 넘겨라 이러는데, 92점도 토플이 4개 섹션이잖아요. 자,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중에 90점을 어떻게 넘기냐면 30점 중에 30점 만점, 이 영역도 3점 중에 3점 만점, 얘도 3점 중에 3점 만점 하면 30, 90점이잖아요. 그리고 얘를 한 10점밖에 안 받았어, 마지막 하나를. 그렇게 해서 100점이 넘어가면은 안 된다 라고 요즘에 많이 명시를 합니다. 자, 넘기는데 100을 내부 조건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를 보면 92점을 넘겨라 이래요. 괄호 열고 각 섹션마다 22는 다 넘기면서 91을 넘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 대학들이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딩 22, 리스닝 22, 스피킹 22, 라이팅 22 해봤자 이게 88이잖아요. 4개 섹션이니까 88이 충족을 시키면서 전체 오버all 점수도 91을 넘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22씩은 미니멈 넘기고 92도 넘겨라. 그러니까 3개 잘하거나 2개를 압도적으로 잘하고 나머지 거를 그냥 꽝으로 치는 점수는 통과 못 시킨다. 섹션들의 미니멈 점수도 요즘에 많이 존재를 하니까 대학교들마다 그걸 조사를 해서 스탠다드를 맞춰야 되는데, 공부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일단 목표를 100점 이상 못해도 90점은 넘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권자도 토플을 봐야 되나요? 원칙은 아니지. 여러분, 원칙은 아닌데, 왜냐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시민권자, 미국인인데 이 제2외국어 언어 능력 평가를 왜 봐? 그런데 태어나기만 거기서 태어났지 한국에서 쭉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보딩스쿨을 다닌 지가 한 1년밖에 안 돼. 그래서 영어 성적도 안 좋고 영어 리딩도 힘들고 쓰기도 힘들고 그냥 일반 토종 한국 유학생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난 유학생이야. 근데 국적만 미국 여권이 있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냥 미국 사람인 것처럼 원서를 쓰면 조금 곤란하게 해석당하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면 야, 얘는 에이전 아메리카, 미국계 아시아계인인데 미국 사람이잖아. 근데 영어를 얘는 왜 이렇게 못하냐, SAT 리딩도 낮고 라이팅도 낮고 학교 영어도 낮고 얘는 그냥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원서를 쓰고 꾸밀 때 토플 시험까지 추가를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학교 카운슬러도 그렇게 주장을 해서 얘는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실제로는 시티즌이든 아니면은 레지던스가 있든 실제로는 그냥 퓨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고 해석을 하고 읽어주는 게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펼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는 우리 미국 사람이라도 여권 소지자라도 토플 점수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래도 토플까지 같이 추가를 해서 넣고 Additional Information 섹션에다가 해명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플 시험은 언제 보는 게 좋을까요? 언제 보는 게 좋냐면 토플 시험은 아시다시피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학년에 봐버리면 11학년 이럴 때 그냥 점수가 없어져 버려요. 만점을 받았어도. 그러니까는 최대 미룰 수 있는 시험 날짜는 10학년 2학기 10학년 1월부터는 봐도 됩니다. 왜냐면 원서가 12학년 1월 마감이
아닙니까 대부분. 그때까지 점수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있으면 되니까 10학년 세컨 세메스터부터는 이제 슬슬 가가지고 점수를 해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최고고, 늦어도 원서 쓰기 직전에는 봐야죠. 그래야지 뭐 리퀘어먼트가 붙어있는 학교면 토플 리퀘어먼트를 넘겨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유효기간은 2년이니까 그 2년 계산을 잘 해서 연습은 미리 하고 실전 모드로 준비를 해서 가서 점수 뽑는 거는 10학년 이후부터 뽑으면 된다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참고로 사이드로 하는 얘기인데, 토플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토플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슈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대화를 그냥 무조건 토플을 안 봐도 되냐, 무조건 한국 사람이면 토플을 다 봐야 되냐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안 되고, 목표하는 해당 대학이 어딘데 토플을 내가 봐야 되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학교가 너무 많아 미국에는. 그리고 뭐 주니어 칼레지 2년제 대학들부터 무슨 아이비리그 같은 뭐 톱 중에 톱 대학들까지 너무 많으니까 이 기준치가 잣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설명으로 무조건 다 된다 아니면 무조건 다 토플을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 학교들마다 불가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미국 대학교 종합교 랭킹으로 상위 한 5, 6, 10위 안짝을 우리가 타겟으로 본다면, 토플은 웬만한 타이밍을 봐서 10학년이든 11학년에 제껴놓고 끝내놓는 게 뒤에 공부 SAT나 서브젝트 테스트나 뭐 원서나 AP 과목들, IB 과목들이 어려운 게 올라왔을 때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게 가장 무난한 말하자면 설계 방법, 진도를 뽑는 계획 정도, 플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토플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냐? SAT 없이, ACT 없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학들은 우리가 말하는 아마 종합대학교 5, 60위 같은 학교가 아니라 그냥 각 주마다 어떻게 로컬 칼리지들, 그리고 아마 주니어 칼리지도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리퀘어먼트가 다 다르니까 그건 완전 별도입니다. 이 비디오하고 다른 얘기로 따로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토플을 안 보고 갈 수 있느냐 이제 반대로. 일전에 얘기해드렸지만 안 보게끔 웨이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SAT 리딩이 압도적으로 높아버리거나, 외국인 학교, 인터내셔널 학교를 어떤 학교는 9년 이상 다녔으면 통과시켜준다. 어떤 학교들은 뭐 12년을 다 다녔어야지 통과시켜준다. 이거 말이 달라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또 얘기입니다. 각 학교마다 하나씩을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SAT 리딩 스코어가 한 720이 넘으면 웬만하면은 웨이브 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반대로 또 720이 넘을 사람이면 토플 그까짓 거 그냥 가서 해주면 웬만큼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타부타 내가 그 토플을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원서에서 빨간불이 떠서 지금 리뷰가 안 되고 있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말고 그냥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 날 아침에 한번 가서 화이팅 해주지 뭐. 그런데 토플은 이게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토플 시험은 지금 존재하는 스탠더다이즈 시험 중에 가장 최장시간이라고 합니다. 한 4시간 반에 육박하거든요. 자, 4시간 반짜리 시험에 오디오가 3시간이 넘어. 리딩 1시간 보는, 뭐 1시간 10분 보는 거 그거 빼면 나머지는 다 오디오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디오가 나오면 문제는 사람이 에너지가 완전히 쪽쪽 다 빨아먹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이 토플 오디오 영역 틀어놓고서 리스닝이든 스피킹이든 이런 데 틀어놓고서 딴 생각하게끔 방해하면은, 아니 지네 나라 말 하는 애들도 이거 다 못 맞아요. 그러니까는 토플 시험 제가 볼 때는 사실 언어 능력 평가인 면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구력과 집중력 싸움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 아니면 공부가 4시간 동안 집중하기가 힘들어하면 토플 시험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플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제 뭐 다다음 주가 시험이다. 2주 후에 내가 시험을 간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테스트 모드로 바꿀까 하면 공부를 한 3-4시간에 몰아서 하는 훈련을 시작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자,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3-4시간을 앉아서 사람이 집중을 하기가 쉽지 않아. 그거를 연습을 꾸준히 해준 다음에 실제로 어느 주말에 아침에 토요일 시험장을 가서 시험이 그렇게 지겹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는 당연히 오디오를 듣는 거나 노트를 적을 때 집중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험이 지겨워 죽겠고 4시간짜리는 나는 못 버티겠고, 심지어 리딩도 컴퓨터로 읽으래, 종이로 읽는 게 아니라. 이러면은 내 실력 발휘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컴퓨터 시험과 오디오 시험이 엄청 많으니까 토플은 그 스타일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학생 여러분 원하는 목표들 있으면 다 이루시기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도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고 우리 아이들과 가정 내에 모든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니다.